안녕하세요. 점성과 연주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5월 4일 0시에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이 처녀자리에서 천칭자, 정갈자를 지나면서 지금 황소자리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황소자리 태양과 180도의 각도인 만월, 보름달을 이루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금성이라는 어떤 행성이 지금 해왕성과 90도의 각도로 영향을 정확히 맺는, 이게 아마 주 초일 것 같은데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먼저 이제 만월이라는 건 태양의 에너지가 아주 100% 발현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상황이 전환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 별자리마다 이 태양의 에너지가 발현되는 그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 영역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영역에 따른 사건이 100% 일어나고, 또 그 사건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런 큰 흐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라는 것과 해왕성이 90도의 각도를 맺게 되죠. 일단 이 해왕성이라는 거는 좀 녹여버리고 흐려버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절제하게 만드는, 그리고 애매하게 만드는, 그리고 몽롱하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이런 쪽이 이제 어느 쪽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금성이라는 거는 이제 재물이라던가 인간관계, 또는 연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작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무절제한 재물, 또 무절제한 인간관계, 무절제한 연애, 또는 뭐 인조의 개념이기도 하거든. 놀이.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그런 유흥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애매하게 인간관계가 좀 잡힌다던가, 몽롱하게 어떤 연애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에너지가 잡힌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하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여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강하고요. 지금 이제 황금 연휴 시즌이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막 강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뭔가 사람들하고 놀고 즐기고, 뭔가 약간 무절제하게 할 수 있고,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좀 많이 편안하다. 뭐 그다음에 이완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쪽이라고 일단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각 별자리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자리 살펴보게 되면요. 5월 첫째 주 운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태양이 두 번째 집에 있고요. 달이 여덟 번째 집에서 180도의 각도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금성이 세 번째 집에서 해양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재물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금성이라는 기운도 재물하고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물의 변동,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애착을 갖고 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큰 변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구매하거나 또는 뭐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좀 큰 규모의 매매나 어떤 구매는 조금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재물의 변동이 심하게 있을 수 있다. 무절제한 지출이나 한 번에 너무 큰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소문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정보를 통해서 너무 그거를 신뢰해가지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뜬 소문일 수 있으니까. 또는 예상치 못한 재물의 획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적이나 흐름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기존의 성공의 방식을 반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양자리 분들 운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이 첫 번째 집에 위치하고, 달이 일곱 번째 집에서 이제 만월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금성은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요. 그럼 이 첫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저번 달부터 이번 달이죠. 지금 이제 5월이긴 하니까 저번 달 4월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더 노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터닝을 할지 이런 어떤 힘을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 또 두 번째 집에 있으니까 재물운, 이 재물의 집에 재물의 행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절제하고 뭔가 내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집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또 사람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기 시작하고요. 방향을 전환하거나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나 협력자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전 지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재정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신경을 써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황소자리 분들 5월 첫째 주 운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를 보게 되면 일단 12번째 집에 태양이 있고 12번째 집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개념이죠.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고 내가 인지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뭐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요. 또는 내가 깜빡 잊었거나 또는 뭔가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을 나타나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된다?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럼 내가 그걸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걸 다 처리해야 돼? 안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바쁘고 또 신경 쓰이고 좀 짜잘짜잘한 것들 또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활력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집에 이 금성이 있게 되면은 에너지 레벨이 약간 떨어지게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투적이거나 또는 외적으로 되게 도전적이거나 이런 기운이 아니라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이런 에어리어 안에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높겠죠. 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분들의 이번 주가 좀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정리한 거를 미뤄왔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문제나 일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해야 되고요. 술이나 담배 등 일시적인 쾌락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욱 문제를 키울 거겠죠. 그러니까 도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인간관계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무절제한 생활이 아니라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한 주이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대충 넘기면 안 되고요. 그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되니까 뭐 사소한 운동이라던가 사소한 청결이라던가 이런 것들 매일매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쌍둥이 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개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성이 12번째 일단 있고요. 그럼 12번째는 예상치 못한 인연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뭐 금전적인 변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또 그 태양이 있죠. 그리고 5번째 달이 지나고 이 11번째라는 거는 뭔가 새롭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는 낯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어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5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를 이제 계속 있을 것인가 또는 여기서 계속 활동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계속 뭐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내 에너지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집단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또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나 또래가 있다면은 그 또래나 집단에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적당 거리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썸을 타고 있었으면 관계가 결실을 맺고 결정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썸을 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연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더라도 좀 애매하게 인간관계가 들어오거나 잡힐 수도 있다. 또는 얼렁뚱땅 뭔가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내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간관계가 무절제해지거나 너무 복잡해진, 적당히 복잡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넘어가는데 너무 복잡하거나 또는 뭐 남들한테 피해를 끼칠 정도다. 이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태양은 10번째 집, 10번째 집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사회생활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는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생활이나 또는 상사하고의 관계 같은 것 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맡았던 일이라던가 책임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결과가 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거나 또는 튕겨져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결판이 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금성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해왕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친구하고의 약속이라던가 또는 뭐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의 약속 또는 모임의 어떤 그 참가 여부나 뭐 이런 것들,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지거나 또는 변동이나 변화가 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가 나고 승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윗사람하고의 관계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만일 일이나 현재 상황이 나와 맞지 않으면 변화를, 그러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 변화의 준비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추진을 하거나 또는 이미 시작한 것을 어떤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들이붓거나 이러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다 했고요. 그리고 처녀자리 해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에 5월 첫째 주 운세 한번 보게 되면 태양이 9번째 집에 황소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 쭉 지나면서 세 번째 집에서 만월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제 금성은 10번째 집에 위치를 하긴 하는데 7번째 집에 있는 해양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사회적인 압박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나 또는 뭔가 미래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는 그쪽에 에너지를 쏟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것에 내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먼 미래라던가 또는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막연히 꿈꿔왔던 일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과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일시적으로 던져버리고 개인적인 만족과 꿈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공부적으로도 좋은 시기이고요. 혹시라도 평소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건 내가 좀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이라던가 지식이나 어떤 학업 공부 같은 게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처녀자리까지 한번 봐봤고요. 다음은 천칭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의 5월 첫째 주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8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 쭉 지나면서 2번째 집에서 만월을 이루겠죠. 이 8번째 집이라는 거는 뭔가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접게 되거나
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나 또는 다이어트의 또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몸무게를 확 줄인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빌딩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리빌딩하거나 또는 생활 패턴을 리빌딩하거나 또는 뭐 일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처분하거나 이런 기운들이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분을 하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을 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한번 보게 될게요. 봐볼게요. 일단 금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여덟 번째 하우스가 또 금전, 외부의 금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내가 숨겨왔던 비밀이나 터부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오랫동안 잊어왔던 문제나 연인이 되살아나서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지진분인했던 연인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나 인연에 불씨를 남겨두면 다시 강하게 타오를 것이나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그러면 보통 다시 헤어지게 될 소리가 좀 높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말고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뭔가 리빌딩의 시기다. 다 없고 다시 시작하는 또는 불필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싹 정리하는. 이건 인간관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어떤 물건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는 스케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좀 피곤하죠. 우리가 이제 그냥 과거가 그대로 이어지면 편안하잖아요. 그 상태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냥 현재나 과거를 가지고 이 상태가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발전하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되게 낙천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질 것이다. 뭐 나쁜 흐름이다. 그럼 나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좋은 흐름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헤어져서 우울하다. 그러면 뭐 헤어져서 우울한 게 영원히 계속 더 심해지고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죽겠잖아요. 만약에 뭐 몇 일 뒤에 좋아질 거다 이게 확신이 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 그런 영속성,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덟 번째 집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 집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단절되거나 또는 뒤집어 엎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충격이 심리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큰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고통이나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러겠죠. 계속 과거랑 현재랑 똑같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은 들겠지만 나를 더욱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또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본성 또는 중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행복한 방향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집착을 내가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칭자리 길어졌는데 왜냐면 제가 천칭자리라서 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글자리 분들의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첫째 주 운세 보시면은 지금 태양이 황소자리 어디 있죠? 일곱 번째 집에 황소자리 위치하고 있고 첫 번째 집에서 이제 180도 이루게 되고요. 금성은 여덟 번째 집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해양성에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확실한 태도를 좀 취해야 되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특히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는 어떤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랑 같이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덟 번째 집에 금성이 있다 보니까 금전 문제, 특히 부채가 있는 경우, 내가 이제 빚을 졌거나 하는 경우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불편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부채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 또는 뭐 배우자라고 그러면
배우자의 금전에 있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쉽게 나에게 사람이 다가올 수 있으나 나중에는 급격히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진지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수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 5월 첫째 주 운세를 살펴보게 되면 태양이 지금 6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에 달이 지나면서 180도를 이루겠죠. 보름달을 이루고 금성은 7번째 집에서 해왕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12번째 집의 에너지가 그래도 돌아가니까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도전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시기 또는 재점검을 한번 해보는 검사. 내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고 어떤 점은 못했나 이런 식으로 나의 여태까지 상황들 또는 현 상황을 재점검하는 시기로 보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가 금성 7번째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해왕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애매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 사람과 즐겁게 어울리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신뢰관계를 맺기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여지를 주는 게 좋아요.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휴식의 시기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시기입니다. 내가 상황을 주도하려고 나서봤자 주변 사람들이 더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남 도와줄 거면 상관없는데 내 이득을 높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용히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도 좋고요. 연애에 있어서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나 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간을 즐기는 건 좋은데 장기적인 약속을 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수자리 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분들의 운세를 한번 보면 태양이 지금 황소자리에서 5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고 달은 쭉 지나면서 11번째 집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금성은 6번째 집에서 해양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5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의 유흥이나 즐거움 또는 나만의 어떤 세계에서 내가 즐겁게 날뛰는 거 이런 걸 나타내는데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가 이제 있겠죠. 언제까지 뭐 내가 즐거운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일로 다시 컴백하고 또 약간 치열한 현실 세계로 다시 컴백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파이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조금 몸이나 컨디션을 좀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어울려야 합니다. 피곤한 심신을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회복해야 된다.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의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해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엉뚱한 일만 벌리지 않는다면 두루두루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염소자리 분들 5월 첫째 주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 분들의 5월 첫째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5월 첫째 주는 태양이 지금 4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어요. 4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마음속 깊이 뭔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달이 10번째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4번째 집은 어떤
집안 일을 나타내요. 보통 부모님하고 관련된 일이라던가 또는 내 집하고 관련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밀어붙이기 어렵잖아요. 많은 고민과 숙고와 또는 의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합심되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맞아서 방향이 설정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금성이 있으니까 이게 유흥의 개념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먹고 놀고 즐기고 특히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물병자리 분들, 준비했던 일을 외부로 펼칠 시간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나 생각을 분출할 때입니다. 게임, 드라마,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 놀이에 너무 빠져들 수 있으니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너무 집안에만 있거나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연애는 사귀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즐거우나 새로운 인연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병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 태양은 지금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달은 이제 쭉 움직여서 아홉 번째 집에서 보름달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은 네 번째 집에서 해양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신없는 집이기도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집인데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이것저것 알아보거나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시간이 끝나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잘 종합을 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하나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에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의 5월 첫째 주 운세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되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되고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가 참 좋으며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거나 도전하기 좋습니다. 산만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을 멈추고 한두 가지의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들에 이제 집중을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집에만 혹시 있으시면 게으르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산책도 좀 하시고 좀 가까운 곳에 마실도 좀 나가고 여행도 나가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 자리까지 한번 5월 첫째 주 운세를 살펴봤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는 거의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큰 변화를 우리한테도 또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어떤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신호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것을 단순히 재수없고 남 탓으로 돌리는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나를 발전시키거나 나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떠한 신호로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는 신호라던가 또는 잘하고 있어 라는 신호라던가 또는 뭐 잊은 거 없어 라는 신호라던가 이런 신호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더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방향이 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이제 곧 여름인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점성과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